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구 공천도 하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곳도 있고 특히 이제 47석을 차지하고 있는 비례정당의 공천도 아직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뉴스가 워낙에 쏟아지고 있어서 이 총선 관련된 상황들을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이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금 공천 가장 뜨겁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비례정당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일부에서 저희가 살짝 좀 그냥 갈 수 없잖아요에서도 비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격, 요즘에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매정당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 부르기도 자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를 임명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또 다른 계획이 지금 등장을 했다. 또 다른 계획.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인데요. 예.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이 마이웨이 선언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당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는데 미래한국당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거 시작되기도 전에 네. 끝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었던 지금 게. 비례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서 벌써 문제가 불거진 거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고심 끝에 선정한 인물이 한선교 대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임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그 대표를 그냥 사실 당은 다르지만 이렇게 임명하는 것을 우린 처음 본 거죠. 이것도 네네.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그래서 마음을 달리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성균관대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고요. 두 사람이. 그래서 황 대표가 이 당대표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당 사무총장까지 임명을 했거든요. 그랬네요. 예, 그 과정이 있었네요. 그만큼 예.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선인데다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심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권력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이 지금 상황이 180도 이제 바뀐 거죠. 네. 통합당과 한국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이다. 나도 당대표다. 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선교 대표가 황교안 대표 말을 안 듣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선교식 옥새 파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뒤통수를 맞은 격인가요? 아니면은 사람이 변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사실 한선교 대표 임명할 때부터 정치권에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있기는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한선교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의 목소리도 있기는 했는데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정장치 같은 것들도 좀 마련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이 현역 의원 6명을 통합당에서 보내줬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 중에 조은현, 이종명, 김성찬 3명의 의원을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최고위원이면은 여러 가지 그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할 하는 수 거죠. 있으니까. 비례대표 공천하는 과정에서 공관위에서 공천을 하면 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고위원회 의결할 때 만약에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 최고위원 3명이니까 5명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3명을 미래통합당에서 보내준 거니까 그 의원들이 반대하면은 문제가 생겨도 막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의 몫이 아닌가요? 공천관리위원장도 지금 공병호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것도 또한 통합당에서 사실상 임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예. 최고위원도 3명씩이나 임명을 했으니 예.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쭉 뽑아 보니까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던 아니면 영입했던 인재들의 명단이 당선권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20번 안쪽에 들어간 사람이 1명밖에 없었다. 예. 나머지는 다 20번 바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20번 정도가 거의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비례 그 후보 명단을 작성할 때는 그 당선 안정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당선 안정권을 뒤로 밀어서 당대표가 그 비례 순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김대중 예, 맞아요. 전 대표가 그런 역할을 배수진을 해서 치는 거죠. 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당대표가 떨어지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20번 밖으로 다 밀어내버렸으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당대표도 보냈죠. 공관위원장도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통합당대로 다 생각대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공관위원 임명할 때는 6명을 임명을 하는데 네. 그때는 또 개입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이미 한국당이 공천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두 대표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타났어요. 2월 말부터 황 대표가 한 대표한테 계속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대표가 계속 피했다고 해요. 한선교 대표가 피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0일 회동이 성사가 됐거든요. 예.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식당에서 왜 만났겠습니까? 식사하면서 밥 정싹했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다는 거죠. 식사로 만났는데 차만 마시고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황 대표가 통합당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번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당 생각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한 대표가 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별 소득 없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통합당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원영섭발 지진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원영섭은 누구예요? 네, 원영섭 조직 부총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을 창당 작업을 할 때 자신의 부인을 대표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그때 논란이 되게 했었어요. 미래한국당 그 창당 작업을 할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로 창당 작업을 주도를 했던 인물인데요. 네. 그래서 황 대표를 큰 대표, 한 대표를 작은 대표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부산 진각 공천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통합당에다가. 예, 통합당에다가.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뭐냐 나 이렇게 당에 기여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땐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두 대표 사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손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포기하고 나니까 두 대표 간에 누군가가 의사 전달을 해줄 만한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균열 끝에 지금 비례 이 후보들의 명단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한선교 대표가 잠깐 좀 발을 뺐다 아니면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당이 공천을 무효로 돌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요? 네,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천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 이 태도를 지금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천을 원점으로 다 돌리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일부는 우리가 좀 섞어가지고 받아줄 수는 있겠다. 요 정도 수준까지 뒤로 한 발 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한 5명 정도 넣어줄 거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네. 이것도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고요. 나를 위원장 시킨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요청해도 공관위에서 우리 그냥 공천 이대로 갑니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절차상으로는 건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도 건드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아니 돼도 미래통합당 쪽에서 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상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에도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권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 허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건에 해당되면 이걸 거부할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으로 정당 설립 인가를 내준 거예요. 내줬는데 실제로는 본사하고 계열사 정도의 관계잖아요. 네. 뭐 자칭 자매정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통합당에서 한국당 공천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정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자 어젠가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통합당도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정말 막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용 정도의 네, 수준이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정말 비례대표를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민주당도 아직 뭐 완전하게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예. 뭐 시간은 좀 촉박하지만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미래 우주당을 만들든 뭐 무슨 당을 만들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정말 확실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을 통해서 자매정당을 만든 다음에 공천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전대로 그냥 통합당에서 그냥 비례 후보들을 공천을 내보내면 되는데 네. 그러면 준연동형 의석 30석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립형에서 7석 정도 뭐 그렇죠. 주로 얘기했던 거니까 더 수가 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네. 근데 안팎의 그거는 파이밖에 안 선택지가 안 된다는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이번 총선 승리 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선택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성규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공관위에 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공천 결과에 절대 손 못 대겠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성규 대표를 압박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관위원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시끄럽죠.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비례연합정당 그동안에 이렇게 밝혔을 때 정치개혁연합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과 함께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참여하는 모양새로. 뭐 정의당, 형식상으로. 민생당도 같이 여기서 다 함께 모여서 연합정당을 구성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뭐 정의당은 뭐 애초부터 안 들어가겠다고 했었고.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에서는 뭐 당 차원의 의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럼 참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녹색당과 민주당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네, 예. 민중당도, 예, 민중당도. 미래당도 그랬고요. 예.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여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란 정당하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기에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이런 것들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예.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뭐 녹색당이라든가 민중당이라든가 뭐 이런 당에 대해서 좀 논쟁,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자기들의 성격과 좀 충돌되거나 논쟁이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는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민이 반영된 결과냐면요. 그러니까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후보에 지금 성소수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치개혁연합에 민주당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주도를 하는 세력이 시민단체 쪽이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분 문제나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협상이 잘 안 됐다. 말이 안 통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둘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네네. 되고 난 다음에 그 후보들이 돌출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국민 정서하고 어긋나는 뭔가 이슈를 제기한다. 결은 다르지만 미래한국당의 지금 모습처럼 이게 뭔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왜 연합정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후가가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정당 쪽으로 시민을 위하여 하고 손을 잡겠다 이렇게 네.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초 명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주도하고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주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찌됐든 국민들 바라보시기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다음 주면 다 결정 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뭐. 후보 등록이 26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네요. 네. 자, 김성환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